저는 올해 72세인 이상호라고 합니다. 평생 많은 만남과 이별을 목격했지만 수십 년 동안 잊지 못한 사람이 있다. 어릴 적 가장 친한 친구였던 김준석이다. 우리는 경주의 작은 마을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한때는 걱정도 부담도 없이 광활한 논밭을 뛰어다니는 순수한 아이들처럼 화려하고 순진했다. 더운 여름날에 우리는 매미를 잡기 위해 학교를 땡땡이 치고 누가 더 빨리 나무에 올라가는지 겨루고 촌장의 정원에서 잘 익은 자두 몇 개를 몰래 땄다. 비가 많이 내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날, 두 사람은 강으로 가자고 서로 초대하여 온몸이 젖을 때까지 물놀이를 하고 집에 돌아온 후 빗자루를 든 어머니에게 쫓겼다. 추운 겨울밤, 우리는 화덕 옆에서 돌돌 말아서 구운 고구마를 손에 들고 서로 먹으면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당시 나는 이 우정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은발이 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보 같은 오해가 우리를 멀어지게 했다. 자존심과 충동성이 가장 좋은 일에서 사람들을 쉽게 밀어내는 20대 초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둘 다 같은 마을 여자 지은이한테 눈독을 들였다. 그녀는 크고 동그란 눈, 초여름 햇살처럼 환한 미소,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감싸고 싶게 만드는 온화함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단지 장난이고 젊음에 덧없는 진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차 두 친구 사이의 친밀감은 무언의 경쟁으로 변했다. 나와 준석이는 둘 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는다. 어느 날까지만 해도 준석이 지은이한테 일부러 험담을 했다고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듣고 나서 나는 머리에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았고 생각할 것도 없이 곧장 그의 집으로 달려가 신문을 했다. 진짜 그렇게 했어, 준석아. 무슨 소리야. 시치미 떼지 마. 지은이한테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러 갔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생각할 시간을 주지 못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말다툼을 했고 무거운 말을 내뱉었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젊음의 자존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무도 양보하려 하지 않게 한다. 결국 그는 나를 문으로 밀어냈고 딱 한 문장을 말했다. 나를 못 믿겠으면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그날 이후로 헤어졌습니다. 그 말다툼 끝에 서울로 올라와 일과 삶에 뛰어들어 시간이 모든 것을 흐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준석이가 정말 이 우정을 소중히 여긴다면 나를 찾아올지 아니면 적어도 언젠가는 내가 주도적으로 화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매일, 매달 우리 중 누구도 함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나를 그냥 휩쓸어 버린다. 나는 결혼했고 자녀가 있고 성인의 책임으로 바쁘다. 그리고 준석 씨는 마을도 떠났다고 들었는데 어디 가는지 아무도 잘 몰라요. 내가 늙어서야 꿈속에서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때 비로소 나는 단순하지만 가슴 아픈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준석을 진정으로 미워한 적이 없다. 반대로 나는 그를 그리워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밤에 두 사람이 풀밭에 누워 별을 보며 멀지 않은 미래를 꿈꾼다. 이제 72세가 된 저는 20대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70세가 된 것은 의미 없는 아쉬움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석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됐는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기회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가 몇 년 후에 무엇을 겪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 둘 다 다른 길을 걸었더라도 그는 항상 내 기억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더 침착하고 더 잘 들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에는 되돌리기 버튼이 없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오랜 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든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전화기를 들고 그들을 찾아가세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고 싶다는 걸 깨닫고 나면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 65세 되던 해 은퇴 후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평생 일에 뛰어들었고 가족을 돌보고 경력을 쌓았다. 나는 매일 밤 돌아올 수 있는 좋은 아내, 좋은 아이들, 따뜻한 집이 있다. 나는 친구가 있고
내 취미가 있고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신문을 읽는 아침이 있다. 하지만 삶이 아무리 충만해도 나는 항상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이 있다고 느낀다. 어느 날 낡은 서랍을 다시 정리하던 중 누렇게 물든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 준석이랑 제가 18살 때 같이 찍은 사진인데 두 젊은이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란히 서서 온 세상이 자기 손에 쥐어진 것처럼 환하게 웃었다. 오랫동안 사진을 응시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기억이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왔다. 젊은 시절 해돋이를 보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을 함께 올랐던 시절, 공터를 떠돌며 미래를 꿈꾸던 시절이 생각난다. 그리고 우리가 떨어져 있던 날도 생각난다. 나는 한숨을 쉬며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준석아, 나 기억할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너의 삶이 어떤지, 가족이 있는지, 아직 건강한지 모르겠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나는 그 우정을 지키기 위해 너무 고집을 부렸다. 나 기억한 적 있어. 나는 쓰고 나서 앞에 있는 종이를 응시했다. 글은 간단하지만 얼마나 많은 생각을 담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보내고 싶고 그가 어디에 살았는지 알고 싶고 나를 기억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나 나는 망설였다. 50년이 지났는데 그가 아직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 그는 여전히 지난 우정의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를 오래전에 잊었을까?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나는 여러 번 앉아서 다른 편지를 더 썼지만 한 통도 보내지지 않았다. 나는 그의 주소를 모르고 단서를 어디서 찾을지 모른다. 그래서 편지 한 통, 사과 한 통, 회고 한 통, 모든 것이 시간의 먼지로 뒤덮인 오래된 서랍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언젠가는 그를 다시 찾을 용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71세가 된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결심했다. 남은 인생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아쉬움을 무덤에 안고 싶지 않다. 나는 한번 옛 친구를 찾고 싶고 적어도 지난 50년 동안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할 기회를 갖고 싶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나는 아들에게 준석이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세월이 너무 오래 흘렀지만 다행히 며칠 동안 찾아다닌 끝에 전주의 작은 요양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앉아서 떨면서 마지막 편지를 썼다. 준석아, 아직도 내 생각나면 다시 만나자.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이 아쉬움을 무덤에 가져가고 싶지 않다. 나는 별 기대 없이 그 편지를 보냈다. 저는 그가 저를 잊어버렸거나 더 나쁜 것은 그가 저를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편지는 몇 줄의 짧은 글뿐이었지만 나는 울음을 터뜨리기에 충분했다. 이상호, 너 정말 옛날처럼 느려. 너만 편지 쓸 줄 알았어? 나도 여러 번 썼지만 보낸 적이 없다. 나 보고 싶으면 이리 와. 우리 서로에게 빚진 술이야. 나는 그 글을 쳐다보았고 눈물을 흘렸다. 알고 보니 지난 몇 년 동안 안타까움을 품은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그도 내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보내지 않은 편지를 썼고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기를 바랐던 적이 있었다.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짐을 챙겼다. 전주에 있는 요양원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20대로 돌아간 듯 가슴이 뛰었다.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수년 동안 떨어져 지낸 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거기 앉아있는 준석을 보니 머리카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어느 해 낯익은 눈빛이었고 모든 말들이 군더더기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준석이 웃음을 터뜨리며 젊은 시절처럼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내 어깨를 세게 두드렸고 목소리는 여전히 평소처럼 따뜻했다. 너무 늙었어, 상호야. 그리움, 즐거움, 해소가 담긴 미소도 덩달아 웃었다. 반세기 동안 신었던 무거운 바위에 내려앉은 듯 온몸이 가벼워졌다.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우정이 결코 진정으로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세월이 흘렀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앉아서 따뜻한 막걸리 한 잔을 서로 따라주고 한 모금씩 갉아먹고 몇 년 동안 놓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생활, 가족,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준석 씨도 제가 여태까지 몰랐던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웃고 회상하고 우리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만날 기회가 남아있어 행복하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자주 만났다. 처음 만난 날과 같은 거리도 없고 더 이상 망설이지도 않고 단지 두 노인이 함께 앉아 올해의 18세 소년들처럼 웃으며 말했다. 요양원에 있는 준석을 방문할 때마다 예전에 시장에서 훔쳐 먹곤 했던 간식거리인 막걸리 한 병과 군밤 한 봉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술을 한 모금씩 마시며 서로에게 놓친 세월을 이야기했다. 그는 타향에서 보낸 세월, 짧은 결혼 생활과 외로운 세월을 이야기한다. 아내와 아이들이 주변에 다 있어도 마음이 허전할 때 가족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함께 웃고 오래된 일에 대해 서로 놀리고 함께 조용히 앉아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락했다. 그해 우리가 싸웠던 날, 둘 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심한 말, 오해, 모두 세월이 흘렀다. 감정이 남아있는 것은 우정뿐이며 그것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데 수년이 걸렸을 뿐이다.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용서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젊은 시절 내내 준석이를 책망했지만 사실 가장 많이 책망한 사람은 자신이었다. 나는 너무 거만하고 고집이 세고 소중한 우정이 한 번도 붙잡지 않고 흘러가게 한 것에 대해 나를 비난한다. 이제 더 이상 누구를 탓하지 않는다. 나는 마침내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되찾았기 때문에 마음이 놓일 뿐이다. 마치 시간에 파묻힌 것처럼 보이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관계들이 있지만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되찾을 수 있다. 사과 한마디면 문이 열릴 수 있다. 너무 늦지 않도록 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가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편지를 보내고 누군가에게 보고 싶어라고 말할 기회를 주지 마세요.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때로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영원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되찾을 수 있다. 당신의 인생에서 화가 났지만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사랑했던 누군가가 나 때문에 떠났나요? 만약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저는 50년이 걸렸습니다. 과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때때로 우리가 황혼기를 돌아볼 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말이죠. 우리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일을 계산해 보자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시간은 예고 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아마 더 이상 사과나 단순히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전화를 받으시거나 편지를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찾아가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인생은 원래 짧다. 후회는 당신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다. 저 같은 사연이 있나요? 공유해주세요.